우리 앞에서는 정육면체, 정계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부터는 이 정육면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직육면체의 정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서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줘야겠죠. 몇 군데의 모서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었죠? 총 7군데의 모서리를 자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들고 모서리를 이와 같이 잘라줄 거예요. 먼저 3군데 그리고 3군데를 잘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까지 1군데를 잘라주면 이와 같이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직육면체의 정계도라는 것은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라고 했었어요. 직육면체의 정계도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정계도를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은 3쌍이 있다고 했어요. 정육면체의 정계도와 같죠? 이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보고 서로 평행한 면을 찾아볼까요? 면 가와 평행한 면은 면 바가 있네요. 그리고 면 나와 평행한 면은 면 라가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한 쌍 남았죠? 면 다와 평행한 면은 면 마가 있겠네요. 두 번째 특징 볼까요? 전계도를 접었을 때 면 라를 기준으로 해서 면 라와 수직인 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평행한 면인 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면 가, 면 다, 면 마, 면 바까지 해서 4개가 수직인 관계에 있는 면들이라고요. 세 번째 특징 볼까요? 정계도를 접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모두 3개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몇 개냐는 것이죠. 먼저 여기 있는 모서리와 이쪽에 있는 모서리는 이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여기에 있는 모서리도 분명히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왜 3개가 아니라 왜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친구들, 이 모서리와 그리고 이 모서리는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접었을 때 한 곳에서 만나는 같은 모서리인 거죠. 사실은 정계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펼쳐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접었을 때는 하나의 모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 2개는 한 개의 모서리로 생각을 해서 총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3개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특징 볼까요? 정계도를 접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 3개라고 했네요. 아까는 앞에서 모서리가 3개 만난다고 했는데 면도 3개가 만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면, 가, 그리고 면, 다, 면, 라. 3개가 맞군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두 3개의 면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육면체 정계도를 보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직접 우리 친구들이 직육면체를 보고 전계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직육면체의 정계도에서는 잘린 모서리를 실선으로 그려야 하고 그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들을 점선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잘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전계도를 그려봅시다. 이와 같은 모눈종이가 있어요. 한 칸이 1cm인 모눈종이인 것이죠.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면을 6개 중에서 우선 하나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이 큰 면을 기준인 면으로 삼을 거예요. 기준인 면을 정했다면 이와 같이 기준이 되는 면부터 전계도를 그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가로의 길이가 5c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cm인 기준이 되는 면을 안쪽에 그렸어요. 그런데 이 접히는 쪽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리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모두 점선으로 그려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면들을 차근차근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린 이 면들은 처음에 그렸던 면과 수직인 관계에 있다는 거 모두 알겠죠? 그리고 잘린 모서리들은 이와 같이 실선을 이용해서 그려준 거예요. 5개의 면이 그려졌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어떠한 면이 남았나요? 처음에 그렸던 면과 만나지 않는 평행인 관계에 있는 면, 즉 밑면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머지 면까지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잘리지 않는 안쪽에 있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이처럼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완성해봤어요. 같은 직육면체라 할지라도 어떤 모서리를 자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개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떤 면이 기준이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릴 때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전개도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전개도에 대해 알아봤으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한다고요. 빈칸에 전개도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네요. 2번째 문제 볼까요? 직육면체의 어디에서 잘린 모서리는 당연히 먼저 처음에는 전개도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무엇으로 그려야 한다고요? 실선으로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선이라고 빈칸에 써주면 되겠고요. 대신 잘리지 않는 이와 같은 모서리는 무엇으로 그린다고요? 점선으로 그린다고요. 직육면체의 특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으니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네요. 문제 한번 봅시다. 바르게 그린 직육면체의 전개도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면이, 즉 합동인 면이 몇 쌍이 있다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들이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3쌍이 있는 것이죠. 또한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제대로 된 전개도는 겹치는 부분이 없이 완벽한 상태의 직육면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겹치는 면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 이와 같이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는 같아야지 우리가 아는 처음 상태의 직육면체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문제를 통해서 직육면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란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 펼친 그림을 뜻하는데, 이때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교재 18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예요. 전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군요. 1번 봅시다. 면바와 평행한 면이라고 했어요. 면바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는 면인데 평행한 면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면, 같이 밑면 관계에 있는 면을 찾아보라는 얘기겠죠. 나머지 나, 다, 라, 마는 수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하나인 면, 가가 평행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면, 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면 나와 수직인 면을 찾아 써보라고 했군요. 그러면 평행인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면 나와 평행인 면은 누구인가요? 면 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면 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면 가, 면 다, 면 바, 그리고 면 마 까지 4개의 면을 써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이 몇 개인지 묻고 있군요. 같은 꼭지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은 모두 무엇들이 있나요? 면 가가 우선 만나고 있고요. 면 나, 그리고 면
다까지 모두 3개의 면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면은 모두 3개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5번 문제예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로 알맞은 것을 모두 하나가 아니라 모두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전개도부터 볼까요? 이 전개도는 일단 안 되겠죠. 왜죠?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면이 6개가 되어야 하는데 면이 5개뿐이기 때문에 전개도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2번 보기를 봅시다. 전개도를 살펴볼 때 일단 면이 6개가 맞고요. 만나는 모서리끼리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알맞은 전개도가 되겠네요. 3번 볼까요? 3번은 문제가 있어요. 면의 개수는 6개가 맞는데 만나는 모서리끼리 이 모서리와 그리고 이 모서리를 살펴보세요. 길이가 전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접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는 완벽한 직육면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 봅시다. 만나는 모서리들끼리 길이가 같아요.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전개도도 알맞은 전개도인 거예요. 5번은 어떤가요? 만나는 모서리들의 길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5번도 전개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므로 2번,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른 문제들 꼭 빠짐없이 풀어보고요. 우리는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 도전해 볼까요? 교재 124쪽의 16번 문제예요. 원래는 그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로 한번 바꿔봤어요.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은 잘못 그려진 정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면 한 개를 옮겨 올바른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는 왜 이 전개도가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올바른 전개도로 바꿔서 그려볼 거예요. 주어진 전개도는 접었을 때 무엇이 생기는 건가요? 이쪽과 이쪽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겹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겹치는 면이 있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겹치는 면 중에 하나를 어떻게 겹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려야 하는 것이죠. 겹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려줄게요. 겹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려봅시다. 그럼 우리는 2개의 면 중에서 어떤 것을 이동해 볼까요? 이쪽에 있는 면을 겹치지 않는 곳, 즉 밑에 있는 밑면과 평행한 위치로 이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위로 해서 마주 보도록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지요. 잘리지 않은 부분을 점선으로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 이쪽 모서리를 점선으로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를 꼭 답을 꼼꼼하게 써보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